안녕하십니까. 4월 5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15만원이고요. 마이너스 14만원입니다. 4월달은 좀 어렵네요. 상황이. 오늘은 정신 차려서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방송의 댓글에 리딩 뭐 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며칠 전에도 또 한 분이 리딩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방송을 계속 보셨으면 아실 건데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걸 계속 보셨을 텐데도 리딩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 어떤 의미인지는 대강 알겠는데 일단 제가 리딩할 실력이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자신도 지금 물론 아직까지 손실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제가 1차적으로 잡고 있는 게 지금 866만원으로 해가지고 1차 목표로 잡고 있는 게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일단 달성하고 그럼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매매 방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과감한 배팅 같은 게 이런 거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천만원 벌 때까지는 계속 참으면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2년 됐습니다. 2020년 4월 1일날 시작했으니까 지금 4월이 넘었죠. 그럼 2021년 2년에서 지금 2년 됐는데요. 2년 동안 수익이 지금 65%밖에 안 됩니다. 몇 배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실력이 안 된다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리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리딩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제가 뭐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잘 안 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진짜 실력이 그렇게 좋으면요 리딩 안 합니다. 뭐로 합니까 그거? 돈 몇 푼 받고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가지고 2천만원 만들 수 있으면 한 3, 4개월 하면 4천 될 거고, 그래서 1억 만들면은 실력만 있으면은 한 달에 몇 천씩 버는데 벌 수 있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힘들게 방송해 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냥 무료로 해준다면 또 이해를 해요. 무료로 리딩 해주거나 뭐 무료로 이렇게 방송하는 거는 인정을 해주지만 뭐 회비 받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매매를 할 때 저도 아직까지 판단할 때 순간순간 바뀝니다. 시장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막 바뀝니다. 각각의 상황에 어떤 자기가 매매하는 사람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딱 매매를 해야만 상황이 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종목을 매수할 때 오늘 제가 했는 거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 이거 하고 나서 뒤에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분은 뭐 포커 이야기 옛날에도 좀 했었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시장 상황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할게요. 일단 지난밤에 미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빅스텝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너무 높다는 거 이런 것들로 해서 5월달에 0.5포인트 이상 금리 인상을 급격히 올릴 가능성이 있겠다는 게 시장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악재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키이우 수도 위에 점령됐던 지역을 탈환하고 보니까 거기에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총살 당한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방송에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이건 잔인하게 총살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전쟁 범죄라고 보통 지금 서방 세계에서 이건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끝까지 조사해갖고 처벌하겠다 이런 쪽으로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들이 발견됐는데 딱 봤을 때 이거는 이 저항할 수 없는 포로들 혹은
일반 시민들을 묶어놓고 그냥 총살시킨 듯한 그런 흔적이라는 얘기죠. 그래 이 부분은 어떤 그렇게 했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 그 국민들을 그렇게 이제 강하게 막 그렇게 잔인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사기를 꺾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분노감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합쳐지게 되면 협상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자국민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걸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협상하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합쳐지게 됐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상당히 어떤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얘기는 그 뭐 석유라든가 가스,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 곡물하고 이런 부분들 오늘도 곡물 가격이 최대치 뭐 이야기 나왔었죠, 그죠? 그 우크라이나 그쪽이 밀 산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물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금리 인상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장을 안 좋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갈 걸로 봤는데 미증시가 기술주가 상승을 해버려 가지고 이상한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모양은 지난밤에 미증시가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모양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내려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참고만 해달라. 이럴 때 가장 힘듭니다. 그 시장이 올라가는데 제가 올라가는 걸로 보여지면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도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불안해서 내려갈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줄 거 놓은 이유는 급등했다가 그 갭으로 떴다가 밀렸는데 이게 외봉으로 그냥 이렇게 빠지긴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들어올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요 줄거는 정도 자리까지 찍고 나면 아래쪽으로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뭐 오늘 내일 아니고 며칠이 되더라도. 그래서 저는 아래쪽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이 위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제가 방송하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 증시 보시면 미증시 상승하니까 또 따라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늘 그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한 500억, 기관이 한 180억에서 매수 들어와가지고 끌어올리기는 했는데 이건 미국 증시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연동될 거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승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을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으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이 악재 중에 어느 정도 해소가 돼줘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부분은 지금이 가장 제가 표현하기 상당히 어려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감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자, 그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을 다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바로 모두 다 정리했습니다. 한국가구 한 40만원 남아있었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250만원 있었는데 그냥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싹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 오늘 뭘 잡았느냐 하면 일단 신원이라는 종목을 한 2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 종목 오늘 좀 개인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눌러서 끝이 나버렸어요. 조금 아쉽긴 한데 하루 종일 그냥 횡보했습니다. 5분봉인데요. 계속 눌러갖고 하락시키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실이 조금 발생했고요. 신원을 잡은 이유는 요것도 이제 해석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서훈 국방장관인가요? 그분이 선제 타격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못 봤는데 그 선제 타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하겠다는 쪽에 어떤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김여정 부부장이. 그래서 그 부분은 핵으로 공격하겠다, 전쟁하자 이런 뜻은 아니었다고 봐요. 선제 타격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 부분을 저는 상당히 의미 깊게 봤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없네요. 그 김현정 부부장이 남한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이야기했었고, 그다음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 도발 안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저는 이 내용 보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총포탄 단 한 발도 쏘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김현정 부부장이 뭐 삶은 소대가리부터 해서 그 남북 연락 사무소도 폭파시켜 버렸죠. 그리고 뭐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오늘 나온 이 표현은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부드러운 표현으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게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그렇게 반영을 안 해주네요. 그래서 조금 서운하긴 한데, 일단 미국에서도 뭐 대북 특별 대표 한국 방문을 예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윤석열 당선자 이제 인수위 팀하고 만나가지고 앞으로 그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온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 때 했는 거는 북한에 기대감을 많이 주면서 다 해줄 것처럼 말했지만 막상 미국하고의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우리가 북한하고 약속했던 것들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많은 것들을 뭐 해주겠다고 달랬을 것 같은데, 평양까지 가고 했으면은 엄청나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비핵화가 안 되니까 그걸 하나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제가 그냥 판단하기는 북한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막 흥분해갖고 막 그 문재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이야기했을 그때 느낌은, 제 느낌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방문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 입장에서는 뭐 그냥 아무 약속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불만이 없을 건데 해줄 듯한 느낌을 줘놓고 안 주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불만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난감한 게 미국하고 협상이 돼줘야 이게 되는 부분인데 비핵화가 안 되니까 진행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 미국 눈치 보랴 북한 눈치 보랴 이러다가 양쪽에 그냥 얻어 터지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 쪽에 그 국민의힘 쪽에 거기 탈북하셨던 그분 국회의원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분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는 무조건 잘해줄 듯이 이야기하면은 협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줄 건 주고 아닌 건 아니라 하고 딱 그냥 그 선을 확실하게 지켜줘야 북한에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주러 온다는 얘기,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해줄 듯이 하면 북한에서 더 많은 걸 받기 위해서 협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이렇게 명확하게 딱 그 대화가 들어가면 오히려 그게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미국하고 그 새로운 윤석열 정부하고 이 호흡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을 대응하는. 그래서 이렇게 호흡이 맞으면 북한 입장에서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핵을 쉽게 포기 못할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핵 포기했다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듯이 그렇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처럼 도발이 됐을 경우에 북한이 남한하고 도발하는 어떤 행동이 나왔을 때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못 보내갖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그렇지만 한반도에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 주변 미국이라든가 우방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이런 부분도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전쟁이라든가 도발 이런 쪽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북한의 현재 그 군사력으로 핵무기로 공격하는 거는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핵공격이 이기는 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핵 터지면 같이 죽으니까.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제네식 무기 기통으로 해서 만약에 공격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군사력이 상당히 좀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북한에서 쉽게 도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저는 그냥 냉정히 봤을 때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그
현재 체제를 보장받기 위한 어떤 그러한 수단으로 확실하게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체제가 북한의 그 현 체제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만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걸 보장받으면서 어떤 얻을 걸 얻으면서 핵을 양보하는 뭐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핵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핵으로 미국을 공격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아무리 ICBM 개발하더라도 태평양 넘어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미국 본토로 그걸 떨어뜨리는 그 기술이 그나마 그 날아가더라도 미국에서는 요격 가능한 또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신원이라는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북한이 미국에 도발해가지고 핵 공격을 일으킬 만한 실력은 안 된다 전력적으로 그렇게 보고 재래식 무기로 한반도를 공격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대로 계속 가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 봉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그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간에 협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일단 협상하는 그 조건만 맞춰진다면 남북 경협주는 뜬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북한이 비핵화되면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를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비핵화가 불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 남북경협주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더라는 거죠. 협상 가능성이 생기면 미리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대북 특사 뭐 이런 식으로 뉴스 나오면 벌써 뜨기 시작하는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나왔던 이 뉴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여정 부부장의 이 표현이 최근에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들었던 그 수많은 김여정 부부장의 표현들 중에 이게 가장 우호적인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겠다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안심이 팍 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될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남북 통일이 되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그 처음에 신원이라는 종목을 한 600만 원까지 잡았어요. 잡았는데 못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한 600만 원 잡았는데 못 올라가길래 400만 원 그 줄였습니다. 비중을 줄이고 지금 떨어져 갖고 현재 한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북 경협주를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그냥 그 먹고 죽더라도 끝까지 가져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얘기 해놨다가 또 그 팔아버렸는데 이게 코스메카 코리아 그 얘기했었죠. 뭐 먹고 죽더라도 그냥 그 홀딩 하자는 마음으로 샀다 그랬는데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꼬이는 바람에. 근데 약속은 잘 못 지키겠는데 일단은 신원이라는 종목을 북한과의 어떤 대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냥 그 홀딩을 할 생각으로 잡았습니다. 200만 원. 오늘 매수할 때 기분이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속 못 지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대화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느낌으로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 우선은 오늘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늘 못 오르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 뭐 북한에서 특히나 또 이 보수 정당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뭐 ICBM이나 핵실험 뭐 이런 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북한에서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떨어질 수 있는 남북경협주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일단 조금 길게라도 가져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다 오늘 조금 정리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했었는데요. 오늘 약간 비중을 줄이지 않았나 싶고 개인적으로 남북경협주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200만원 매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그 잡은 종목이 티플렉스입니다. 이거 한 500만원 한 517만원 정도 매수했는데요. 요건 딱 제 매수가 여기쯤에서 잡았는데 여기서 잡았네요. 여기서 잡았는데 약간 올리다가 쭉 빠져갖고 마지막에 다시 들어올려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티플렉스 잡은 이유는 일단은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것 같고요. 이 정도 그 조정 받았으면 성격 급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손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여기서 좀 더 빠졌다면 또 물린 사람들 중에 또 손절이 나왔겠지만 오늘 꼬리 달고 들어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팔 사람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닥을 한번 찍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 이제 결정적으로 얘를 잡았던 이유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을 보면 국제유가가 그 WTI가 지금 104달러까지 갔거든요.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는 조짐이 보이니까 국제유가하고 곡물 가격하고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니켈로 해갖고 올라간 건 아닌데 그 뭐 원전 뭐 이런 쪽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래도 니켈 가격이 급등하면 반응을 올 것 같습니다. 이날이었죠. 이날 그 니켈 때문에 올라갔었거든요. 이거 밀어 올릴 때 니켈 관련주들 다 니켈 가격 급등한다 그러고 나서 그 영국 선물 시장에 뭐 정지되고 막 그럴 때, 그때 니켈 관련주들 다 갭 떠갖고 눌리는데 얘 혼자만 밀어 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올렸다가 지금 털었는데 1차로 한 번 털고 2차로 털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장기화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보시면 이때 말이죠. 이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 생기고 나서 쭉 빠졌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전쟁 터졌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떨어졌다가 밀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딱 시작하니까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밀어올렸는데, 그 다음에 전쟁이 빨리 안 끝나고 장기화되니까 전쟁 장기화되면은 이제 심각하다 해가지고 다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협상 기대감 뭐 이렇게 해서 밀어올렸는데, 만약 여기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좀 더 전쟁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됐을 경우에 옛날처럼 이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싶어서 제가 지금 위험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시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돼 가지고 증시가 올라가 버린다면 그때는 제가 T플렉스를 어느 정도 손절을 해야 되겠죠. 비중을 줄여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당장 뭐 타협 볼 것 같지는 않다, 협상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증시가 밑으로 내려가는 쪽 흐름이라면 T플렉스가 반대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때 빠질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런 의미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그렇게 됐다가 아니고 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히려 증시가 좀 하락하면서 그 국제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 나왔을 때, 중요한 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올라갔을 때 니켈 가격 급등이라든가 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위로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잡은 물량이 비중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한 520만원 정도 되는데요. 요건 그 이런 현상이 안 생기면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그 T플렉스라는 종목 자체를 개인적으로 실적이라든가 뭐 원전, 2차전지, 지금 2차전지도 오늘 좀 움직였거든요. 보시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T플렉스가 대표적으로 원래 히토류 관련주이면서 그 다음 니켈을 사용한 2차전지 쪽에 그 뭡니까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차전지 관련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원전에도 부품이 밸브가 들어간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가 좀 뒤로 밀렸기 때문에 원전 쪽은 이 어디 갔죠? 한신기계 같은 이런 종목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는 얘들은 밀리니까 해룡 실리콘 이런 종목도 밀린다는 얘기죠. 원전 관련주로 분류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T플렉스가 밀렸는데, 이 종목은 니켈도 되고 원전도 되고 히토류도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게 그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가 내려가면 T플렉스가 원전주로 생각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매도를 하려고 할 거란 얘기죠. 근데 또 니켈 가격 급등을 보고 들어온 사람은 니켈 가격 올라가고 있다면 또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뒤섞여 갖고 지금 혼조세인데, 여기서 만약에 니켈이 급등하거나 뭐 이런 쪽이 된다면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급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잡은 겁니다. 그래서 좀 비중은 높은데, 이게 상황이 뭐 만약에 증시가 다시 올라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돼 가지고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원자재가 안정을 찾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중을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횡설수설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T플렉스하고 신원 쪽으로 해서 지금 그 종목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15만원 정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확신은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죠. 그래서 미증시가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다가 이 정도에서 만약 꺾이게 된다면 시장이 꺾이게 된다면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조심하자는 차원으로 보유 종목들을 어제 가지고 있던 종목들 다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다 정리해버렸고 이제 만약에 증시가 하락할 때를 대비해서 이쪽에다 포지션을 잡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된다가 아니고 지금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지금 어디로 갈지 솔직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때 방송할 때는 뭐 이런 데 할 때는 그냥 올라갈 것 같다 이래갖고 쭉 갔는데 그다음 뭐 여기서 이야기할 때도 이 정도 선은 지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또 올라가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밑으로 보는데 시장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오고 나서 종목이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4월달은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되게 고전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신뢰하지 말고 제 말에 대해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어떤 설명은 확신을 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약간 좀 어정쩡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부분 했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방송 끊으시면 되겠고 리딩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을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던 걸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하는 방송으로는 직접적으로 어떤 구독자분들한테 수익을 올려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방송한다 하더라도 그게 실시간으로 바로 방송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가 조작 뭐 이런 개념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그런 걸 설령 제가 어떤 종목 해갖고 막 사고 팔고 하는 걸 보여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을 확률보다는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하면서도 그렇거든요. 종목을 매수해놓고 예를 들어 티플렉스 같으면 여기쯤에서 매수했단 말이야. 3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매수했습니다.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쭉 빠졌다가 들어올리길래 이거 방향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매수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꺾이고 있으면 이게 난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수할 때 매수하는 사람 본인 의지로 이걸 매수를 해야 손절할지 안 할지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꺾일 것 같으니까 얘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때까지 손절 안 하고 그냥 버틴 겁니다. 어느 정도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거 깨고 그냥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또 어쩔 수 없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손절을 했겠죠. 나름대로 제 기준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오늘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버틴 거고 다시 들어올려서 지금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참고만 하셔가지고 종목 발굴이라든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 타이밍은 직접 본인이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거 지금 다른 사람이 조언 듣고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그게 다 좋겠지만 실제로 그게 절대 안 됩니다. 본인 의지로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방법을 제가 하는 걸 보여드려가지고 그걸 보고 각자가 실력 키우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험 관리를 하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2년 동안 보여드렸는데 한 가지는 제가 보여드렸죠. 866만원 갖고 떨어먹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이거는 보여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돈 버는 건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했어요. 지금 65%밖에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큰 수익을 올리는 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보여준 거는 2년 동안에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걸 보여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 경험치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오늘 같은 상황 또 어제 같은 상황 2년 동안 이 수많은 상황을 저는 매매할 때 그냥 차트 전문가들은 이상한 해석을 막 합니다. 보면은 해갖고 여기서 꼬리가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볼린저 밴드 쓰시는 분들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 어떻고 이렇게 하고 일목균형표 보시는 분들은 이 그림에서 30 몇 일째 옛날에 그 전문가 한 사람 있었는데 한경화호에 나오는 사람 그분은 항상 날짜 세더라고요. 이 그림에서 69일째 뒤에 나오는 모양이 어떻고 이건데 제가 봤을 땐 다 그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 차트를 제가
저는 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트라 선생님이 차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60 며칠 뒤에 가갖고 이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2년 동안 하면서 차트 줄 꺼놓고 이 그림 밑에 위에 뭐 해갖고 요런 모양일 때 이렇게 해서 매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티플렉스 매수한 것도 보시면은 차트 그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차트 그림 보고 하면 여기서 사면 안 되죠. 여기서 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갑자기 뭐 이 선을 꺼갖고 이거를 뭐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잡는다거나 뭐 이래야 그 차트 기준이 맞다고. 근데 어정쩡하게 여기서 잡아버리잖아요. 제가 잡는 기준은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잡거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오늘 어디에서 잡든 간에 여기서 잡든 뭐 어디서 잡든 간에 오늘 움직이는 이 그림 정도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르고 내리고의 그 생각 관점에서는 아무데나 관계없다는 얘기죠. 단지 오늘 시장 흐름이 그 원자재 가격 같은 게 올라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이쪽 종목이 니켈 관련해서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잡는 거지, 이 그림이 맞아져서 들어가는 거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각자만의 어떤 노하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차트로 하시는 분은 차트 기준에 하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또 차트 책에 나오는 내용 보고 이렇게 섞어서 해버리게 되면 매수하고 나서 매수할 때는 쉽죠. 그냥 사면 되니까.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거든요. 항상 여기서 잡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손실이 발생될 때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차트 가지고 한다면 차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나름대로 그 차트의 규칙에 뭐 이 선 꺼놓고 선이 깨지면 손절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아니면 여기 줄 꺼놓고 이 선 위에서는 뭐 버티다가 이 선 깨지면 손절한다, 이런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해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손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같이 이제 이 티플렉스라는 종목이 현재 장세로 봤을 때 괜찮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매도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미증시를 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뉴스들을 다 듣고 나서 이 현재 상황이 니켈 가격도 막 떨어지거나 무슨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현재 가격과 관계없이 정리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메카 코리아를 잡을 때 확진자가 줄어들어갖고 다음 2주 뒤부터 마스크를 실루에서 마스크가 해제된다 이렇게 하면 호재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보시면 이차한불 같은 경우에 급등했고, 저는 얘가 대장이 아니고 얘가 실적이 더 좋기 때문에 얘를 잡겠다 싶어갖고 아직까지 이차한불이 대장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이 종목 괜찮다 싶어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기준으로 잡았는데 별로 큰 차이 없는데 지금 팔았죠. 제가 매수했는 가격에서 오늘 같은 가격입니다. 가격 변화가 안 생겼는데 이 가격에서 그냥 팔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팔은 이유는 다른 거 없고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시장 무너지면 뭐 화장품이고 뭐고 간에 안 좋을 것 같다 싶으니까 무조건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버린 겁니다. 그냥 제가 가졌던 종목 뭐 엑셈도 마찬가지 팔아버렸고 소프트센 이 종목도 정리해버렸죠. 보유 종목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현재 위치 같은 이런 거 뭐 차트 그림 이런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티플렉스라든가 신원이라는 종목이, 신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나오는 뉴스를 참고해서 봐야 되겠죠. 적어도 오늘 제가 봤을 때 김여정 부부장이 남조선을 겨냥해서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뭐 휴전선이라든가 뭐 서해 쪽에 이런 쪽에서의 도발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사하지 않겠다 해놓고 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의 어떤 위기는 불안감은 해소가 됐다고 보는 거죠. 저는 보통 보면 정권이 바뀔 때 북한에서 무슨 도발을 하는데 뭐 휴전선에서 목함 지뢰라든가 백령도 포격이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김여정 부부장이 이 이야기를 보고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뭐 휴전선에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서해 쪽에서라든가 이런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호재로 본 겁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핵실험, 그 다음 ICBM 이런 건 할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대화를 해야 되니까, 대화를 하기 위한 ICBM 발사를 했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 제가 가진 종목이 충격을 출렁 받을 수는 있겠지만 ICBM 발사한다고 해서 악재다 해갖고 던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ICBM 발사한다고 해서 핵실험한다고 해서 한반도 위기 강화 뭐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오히려 더 북한하고의 어떤 긴장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도발은 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신원이라는 이 종목은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만약에 제 생각과 다르게 북한에서 아주 심각한 도발을 한다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미국에서 그 북한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대화한다는 그 자체로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 제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 종목 좋다 저 종목 좋다 이렇게 찝어주거나 매수하라 매도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안 되지만 그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2년 동안에 제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컸던 거는 수익 났을 때 200만원씩 인출했던 이게 컸습니다. 이게 그냥 뭐 무조건 뺏는 게 아니고 이 지금 7월 달에 빼고 5월 달에 2번 빼고 7월 달 이때 상당히 좋았네요. 분위기가. 이때 나름 좀 그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요때 말고 그 전해에 2021년 맞네요. 이 수익도 별로 안 났는데 어떻게 뺐죠? 좌우지간 이 뺏는 게 일본 계좌에서 1000만원을 넘어가면 200만원씩 뺐어요. 제가 또 1000만원 넘어가면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뺐는데 요즘 이제 그 뭔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슬럼프라 가지고 못 벌고 있는데 이거 이러다가 또 한순간에 1000만원 넘어가면 또 200만원 뺍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뺐는데 이 뺏는 게 도움이 억수로 됐어요. 저한테. 예전에 몰아갖고 한 번에 뭐 1400만원을 가지고 매매하면 손실 볼 때 너무 크게 봤었거든요. 한 방에 그냥. 그러니까 벌 때도 많이 벌겠지만 손실 볼 때 너무 많은 손실을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굴곡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거의 한 1400대에서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게 절반 정도로 인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출해 놓으면 풀 배팅을 해도 반밖에 배팅 안 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절반만 운용하고 만약에 시장이 아주 좋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양쪽 계좌를 다 운영을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좀 우량한 종목, 길게 볼 종목은 여기다가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매수를 하고 짧게 매매하는 거는 이 계좌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운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거만 운영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손실 볼수록 비중을 줄여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손실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돈을 더 집어넣는 게 아니고 대부분 거꾸로 하거든요. 손실이 발생해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 갖고 했는데 줄어갖고 한 500만원 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럼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1000만원을 더 빌려갖고 집어넣습니다. 혹은 한 2000만원 넣어갖고 본전 빨리 하려고. 그렇게 하면 더 큰 손실이 발생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면 오히려 비중을 줄였습니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지금 700만원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제가 현재 종목을 이 계좌에 풀배팅으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만약 700만원 깨지고 밑으로 600만원대로 잔고가 남으면 이렇게 배팅을 안 한다고. 신원 100만원, T플렉스 100만원 이렇게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안 될 때일수록 비중을 줄여야 되고요. 잘 될 때 배팅을 풀배팅을 쳐야 돼요. 시장이 좋아갖고 내가 수익이 잘 나고 있다. 그럴 때는 자신있게 여러 종목을 막 풀배팅을 쳐도 확률이 수익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손실을 봐가지고 자꾸 손실이 자꾸 커지고 있는데 이럴 때 돈을 더 집어넣어갖고 본전하려고 몰빵 혹은 미수몰빵 이렇게 미수 쓰면 절단 납니다. 진짜로. 미수몰빵 들어가는 순간에 망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뭘 했냐면 아직도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럴 경우 한번 생각해봐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도움 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주로 했던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직까지 제가 완전히 안 되는데 여기서 매수했는데 자 요렇게 내려가갖고 요 정도 가면 손실이 꽤 많이 납니다. 한 10만원 정도 손실 난다고 가정해봐요. 혹은 때에 따라서는 한 2, 30만원 손실 났을 때 내가 샀는데 쭉 빠져갖고 손실이 한 2, 30만 났을 때 이때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온하게 지켜보는 이 트레이닝을 오늘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사람 심리라는 게 주식은 저는 심리라고 보기 때문에 심리라는 게 정말 웃긴 게 제가 이 정보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안 가지고 있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고 사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는 그냥 안 사죠. 왜냐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까지 오면 괜히 되게 사고 싶고 이 종목이 좋아 보여요. 사람 심리가. 근데 내가 딱 매수하고 나면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이 심리가. 내가 여기서 매수했는데 요렇게 갈 때는 그나마 견딜만 한데 요렇게 꺾이면 갑자기 되게 급해지면서 긴장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쳐다보는 순간이 점점 고통스러워져요. 만질부절 못하고 판단이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종목을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딱 사는 순간부터 생각이 바뀝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듭니다.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될 건데 막 조바심이 생기죠. 이렇게 내려가면 못 견딥니다. 이제 심리적 압박을 받아갖고 모르겠다 던져야 되겠다 이 극단적 예를 드는 겁니다. 오늘 분봉이라서 요거 얼마 차이가 안 나서 그렇지 만약에 급등락하는 종목을 잡고 있다면 이 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을 그냥 내가 매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종목을 보면 쭉 빠지면 여유있게 지켜봅니다. 좀 더 내려와라 이렇게 느긋하죠. 근데 내가 지금 딱 매수하고 나면 달라져 버린다고요. 당장 내일부터 이 종목이 밑으로 내려가면 심리적인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나 연봉 길게 쭉 빠지면 내려가면 못 견딥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매수할 때는 아주 희망적으로 오고 사는데 생각과 다르게 반대로 흘러가면 그때부터는 긴장이 되면서 압박감을 느낍니다. 제발 손실만 보지 말라고 간절히 이제 막 기도하듯이 바라보는 거죠. 이 종목에 집중하고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내려가면 여기쯤 내려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 종목을 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종목의 위치가 이제 판단이 됩니다. 대강 이 정도 되면 찍고 나서 상방으로 나면 올라가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물려갖고 내려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쯤 내려오면 견디기 힘들어진다고. 특히나 올리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 순간 되면 대부분이 못 견디고 던져버린다고. 나 도저히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압박을 느껴가지고 못 찾겠다는 손절하겠다고 탁 팔아버린다고. 팔고 나면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체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금을 잘 분산해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망하지 않는 이 게임에서 게임판에서 떠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이야기를. 지금 40분이 지났는데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아까 중요한 얘기 다 했고. 그러니까 포커판 같은 경우에 내가 그 포커판에 앉아가지고 판돈이 남아있으면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판돈을 항상 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패가 안 좋으면 내가 이 실제 포커판은 처음에 태우는 돈이기 때문에 돈 없으면 아예 못하지만 이 주식은 아무 종목을 매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돈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한 종목도 매수 안 하고 매매 한 번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누가 나가라는 소리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좌에 돈만 있다면. 그죠? 딱 지켜보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따가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돈이 다 줄어가고 100만원 밖에 없다. 그럼 100만원 가지고 이걸 살리는 방법은 시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는 매수를 안 하고 그냥 100만원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거 참을 수만 있으면 된다고. 꾹 참고 있다가 진짜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무조건 올라갈 것 같다 싶을 때 들어갔다가 빠르게 짧게 이익 실현해갖고 조금씩 챙기고 딱 냉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실리를 챙기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루에 단돈 10,000원이라도 벌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길게 보고 하루에 10,000원씩 해갖고 한 달 하면 30만원 번다. 이런 마음으로 해갖고 100만원이 130만원 되고 그 다음에 160 되고 200 되고 이렇게 해갖고 200을 만드는 걸 먼저 터득을 해야 돼요. 100만원 가지고 200을 터득하면 그 다음부터 같은 방법을 쓰면 200이 400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배를 먼저 만드는 게 가장 필수적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에서. 그래서 손실이 많이 돼가지고 힘들어지면은 먼저 잔고를 일단 딴 데로 빼야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좌에 같이 넣어놨다가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되다가 그냥 아예 인출해갖고 다른 데로 옮겨버렸어요. 지금 이건 증권사 계좌가 다릅니다. 이건 폰으로 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폰 켜가지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매매 안 하고 그냥 한다면 한 번 매수하면 한 일주일 이상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할 때 매수하고 길게 보는 매매를 하고 나머지 이제 이 계좌는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면 돈을 빼놓으면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 안 되고 힘들다 이럴 때는 일단 비중을 줄여가지고 내가 끝까지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이 포커판에서 내가 올인돼 버리면 올인되는 순간에 여기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말 치명적이죠. 그래서 올인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금이 줄어들면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팅을 줄여야 되고 매매를 조심해야 되고 진짜 확실할 때 아니면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포커를 치자면 표를 받아가지고 에이스 석장 같은 거 들어올 때 그때 배팅이 들어가고 그전에는 무조건 죽어버립니다. 계속 죽어버리면 돼요. 그 이제 게임은 재미가 없겠지만 살아남는 비결이 그게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금 관리 이거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게 이제 포커페이스죠. 내 패가 좀 안 좋아졌을 때 물론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 내 얼굴을 보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나한테 긴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건 이제 저도 안 돼가지고 계속 트레이닝 중인데 오늘 또 그걸 했었는데요. 이렇게 손실 보고 내려가고 있을 때 마음적으로 그 긴장하는 부분 있잖아요. 아 이거 지금 돈 잃으면 큰일인데 막 이런 압박감 여기에 대해서 평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이거. 그러니까 손실 보고 있는데도 이걸 그대로 냉정하게 내가 이 종목을 안 가지고 있듯이 현재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손실이 예를 들어서 뭐 50만원 100만원 손실 나고 있더라도 손실이 없는 것처럼 이 종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내가 안 가지고 있더라도 이 종목이 이 정도에서 이 종목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싶으면 현재 내 손실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손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그림 자체가 안 좋으면. 내가 돈을 이만큼 잃었기 때문에 이 정도 잃었으면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 마이너스 났다. 이거 더 잃으면 큰일 나는데 해가지고 그 손실에 대한 압박감으로 해서 손절하면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손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손절하는 거는 현재 손실 난 거와 전혀 관계없이 이 종목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내가 봤던 그 조건하고 달라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차트를 보는 사람 같으면 이 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손실 받는 금액과 관계없이 냉정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홀딩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빠졌으면 100만원 잃었던 200만원 잃었던 간에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 얘는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 현재 그 손실난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냉정하게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도 안 돼서 그냥 말씀드리고 이 트레이닝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할 수 있으면 현재 내가 얼마를 잃었고 얼마를 땄고 본전이네 해가 이런 것만 벗어날 수 있으면 매매할 때 조금 여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 두 가지가 지금 제가 현재까지 지금 터득한 겁니다. 이게 항상 옳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이런 종목을 잡았는데 바로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물론 날려있겠죠. 근데 요즘 수수료가 별로 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매수는 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생각해 봤을 때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물론 안 좋을 수도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을 것 같고 확진자가 20만 명대로 다시 늘어났으니까 조건이 달라졌잖아요. 10만 명대로 줄어가고 샀는데 25만 명으로 늘어버리니까 내 생각과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났으니까 올라가기엔 탄력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럼 가지고 있으면 위험 부담이 크니까 팔아버리자 그러고 그냥 바로 본전에서 팔아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현재 얼마를 손실 봤으니까 어떻게 아니면 내가 수익 났으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 되게 길었는데요. 그래서 리딩 이야기를 하시길래 각자 스스로 길을 찾으십시오. 그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비중을 줄이시고요. 생존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방법을 터득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2년쯤 지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 2년 동안 했는 수익금이 565만원입니다. 근데 최근 1년 동안의 수익이 516만원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첫해 1년 동안은 집불도 버는 게 없다는 얘기죠. 50만원밖에 못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1년 동안. 근데 그 다음 그 최근 1년 동안에는 1년에 516만원을 벌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발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첫 해에는 계속 풀었다 까먹었다 본전밖에 못했는데 그 다음에 500만원 벌었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이 쌓였다는 얘기죠. 갑자기 전화 버리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번 올해는 좀 더 좋겠지 이런 식으로 경험을 자꾸 쌓아가면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전화 올 것 같아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긴 방송을 했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어떤 종목이라든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렇게 잡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거는 직접 본인이 터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터득 안 되면 매매를 멈추시고 비중을 줄이시고 소액으로 그냥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방법 스스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방법을 터득을 하셔야 되고,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신 거는 질문 주시면 제 경험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잘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제 실력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